매직 악셀! 네. 2화 소셜 프랜차이즈 편 2화입니다. 2화에 모실 분은 프랜차이즈 협동조합 연합회 회장이신 정창윤 대표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프랜차이즈 하는 협동조합들을 프랜차이즈 하고 있습니다. 네. 협동조합 연합회가 네네. 협동조합들의 협동조합이거든요. 네. 되게 많은 활동과 소속을 가지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왠지 궁금합니다. 무슨 소속을 가지고 계시고 무슨 일을 하는지 먼저 초반에 좀 듣고 그다음에 이제 질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시는 일들 다 하나하나 가볍게 설명해 주시죠. 지금은 사실 금방 말씀드린 프랜차이즈 협동조합 연합회 회장 하나입니다. 하나인데 거쳐온 길이 요 바로 전에 이제 보리내 협동조합 이사장을 했었어요. 보리내 협동조합이라고 보리내 생고깃간 식당을 운영하는 점주들이 한 20분 정도가 전국에 있는데 그분들이 만든 그분들이 조합원이 된 협동조합의 이사장을 했습니다. 또 그 전에는 이제 협동조합 창업경영지원센터라는 곳에 이사로 이 협동조합 만드시는 분들을 이렇게 지원하는 일을 자임하고 했었고요. 제가 오늘은 전반부 저희 1부에는 이제 특정 브랜드의 비즈니스를 협동조합 형태로 하고 있는 대표님을 모셔서 브랜드 이야기를 중심으로 했고요. 2부 순서는 물론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셨고 또 오랜 경험을 하고 계셔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이 협동조합 프랜차이즈 특히나 저희가 협동조합을 따로 다뤄본 적은 없거든요. 하지만 협동조합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좀 알고 싶은 목적으로 대표님을 모셨는데요. 좀 재미없을 수도 있는데 협동조합의 역사 혹시 되게 재밌는 것만 포인트만 딱 뽑아가지고 협동조합이 어떻게 흘러왔는지, 왜 사람들은 협동조합에 대해서 잘 모르거나 왜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지, 협동조합의 역사는 이렇게 짧다고 해야 되나요? 이런 이유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거를 핀포인트로 재밌는 것만 딱딱 집어서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협동조합이 사실은 저는 주식회사 2.0이라고 설명해드려요. 주식회사 2.0. 주식회사는 다들 잘 아시잖아요. 우리가 주식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거나 주식회사로 사업을 하고 있거나 우리나라에만도 주식회사가 한 300만 개 좀 넘게 있다고 해요. 그 정도로 이제 보편적인 회사 형태고요. 이건 한 1600년대에 인류가 발명한 제도고 협동조합은 이제 주식회사 형태로 회사를 규모화시켜서 운영하던 중에 좀 문제점이 발견돼서 업그레이드를 2.0으로 한 거예요. 언제 누가 이런 걸 한 거죠? 1844년에 영국의 이제 로치데일이라는 곳에 있던 어떤 한 무리의 소비자들이, 노동자 계층의 소비자들이 이렇게 물건을 좀 속지 않고 사자, 투자자들만 회사를 만들라는 법이 있냐, 소비자도 회사를 만들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회사의 주인이 꼭 투자자야만 되느냐, 주식회사는 투자자가 주인이잖아요. 이제 소비자가 주인이 되는 최초의 협동조합이 1844년에 설립돼서 지금도 운영이 돼요. 지금까지요? 이제 180년이 넘었죠. 그렇게 오래도록 지속되고 있는 이제 그런 협동조합이 만들어지고요. 그 뒤에 업그레이드가 또 됩니다. 1.1, 2.2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소비자, 투자자, 소비자 그 다음에는 사업자도 즉 거래처들끼리 모여서 협동조합을 해보자. 대표적으로 농협 같은 경우죠. 농민들의 사업인 쌀, 밀 이런 것들을 공동으로 판매하는 공판장이라고 많이 부르잖아요. 공동 판매장. 공동으로 거래하는 회사를 만들자. 그 해서 만들어진 게 이제 사업자 협동조합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노동자들도 자기들 일자리를 굳이 투자자들한테 의존하지 않고 우리끼리 만들자 해서 만들어진 세계 최대의 노동자 협동조합이 현재 스페인의 몬드라곤이고 우리나라에 많이 소개됐죠. 규모는 한 현대 자동차 그룹하고 규모가 비슷할 거예요. 한 8만 명이 근무하는 그런 협동조합들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결국 이제 협동조합들이 만든 회사 세 가지 주인이 노동자인 경우
사업자인 경우, 소비자인 네. 경우와 주식회사는 네. 투자자인 경우. 네 가지를 이렇게 잘 놓고 보면 이제 완성이 된 거예요. 회사는 소비자가 주인인 경우도 있고, 거래처가 주인인 경우도 있고, 노동자가 주인인 경우도 있고, 투자자가 주인인 경우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투자자가 주인인 회사만 배웠어요. 유럽이나 미국의 많은 주에서는 협동조합도 중학교 3학년 정도 되면 배웁니다. 그렇군요. 네, 우리나라는 안 배워요. 네. 네, 없어졌어요. 언제 없어졌냐면 61년도에. 네. 그래서 저희가 여기 지점에서 역사도 길고 성공한 협동조합들도 해외에 많은데 왜 국내에는 이렇게 미진하고 심지어 부정적인 이미지까지 있는 네. 이거에 대한 해법이 있으실까요? 오해가 굉장히 많아요. 예, 오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네 가지 이 회사의 소유 형태 중에 세 가지가 협동조합이고 한 가지가 주식회사인데 네. 이렇게 이해를 하지 않고 이거를 마치 무슨 사회주의, 공산주의, 빨갱이, 공동 소유 또는 골고루 나눠 가지고로 착각하시는 거예요. 잘못 알고 있는. 네, 왜 그랬냐면 61년도에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쿠데타를 하시고 네. 이제 정권을 잡으신 다음에 우리나라에 그 한 10,000개 정도 있던 협동조합을 통폐합시켜서 농협으로 만든 다음에 한 4,000개의 농협, 읍면 동마다 농협으로 만든 다음에 그 당시 우리나라가 농업 국가였잖아요. 네네. 예, 읍면 동마다 농협을 하나씩 만들고 대통령이 농협조합장을 임명하는 협동조합에서는 없는 협동조합은 제가 잘 모르지만 자연스럽게 뭔가 주체적으로 네. 자발적으로 만드는 거를 뭔가 회사의 주인은 어쨌든 주인들이 대표를 그렇지. 선출해 줘야 되는데 네. 그 주식회사도 마찬가지잖아요. 주주들이 선출을 하잖아요. 네. 만약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를 대통령이 임명한다 그러면 이건 주식회사 아니잖아요. 그렇죠. 협동조합도 협동조합 아닌 거예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2012년까지 우리나라에서는 협동조합이라는 법인 등기를 내주질 않았어요. 잃어버린 몇십 년이네요. 50년이었다. 잃어버린 50년. 반세기가 예. 잘려나갔어요. 그래서 우리는 협동조합이 하자. 50년 전 형태, 올드한 형태 이렇게 이제 박제화돼서 남아 있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협동조합은 농협, 네. 신협, 뭐 이런 협자 들어간 예. 금융기관들 좀 알고 네. 있잖아요. 네. 네. 이런 데들은 특별법으로 네. 옛날부터 있었는 거를 그냥 보존했어요. 박정희 정권이 그렇게 통폐할 때. 이름은 협동조합인데 네. 사실상 농업공사인 이런 형태로 운영을 해 온 게 한 50년 돼서 실제로 농협 직원들이 우리나라에 한 7만 명 가까이 근무를 하고 있지만 그분들조차 농협이 한 15년 전쯤인가 이렇게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었어요. 네. 농협은 1번 공공기관, 2번 금융기관, 3번 협동조합, 4번 모르겠다. 이러면 거의 금융기관에 체크를 해요. 협동조합이라는 인식을 잘 못해요. 그래서 그걸 국민들도 그렇게 인식하고 인식하고 다 있죠. 협동조합 속에 우리가 살고 있었다는 것을 잊어버렸죠. 그 말 나온 김에 저희 채널은 좀 뎁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봤을 때 좀 재미없을 만한 것도 저희는 되짚고 넘어가는데요. 네. 또 협동조합에 또 오랜 산 증인이 나오셨으니까 협동조합 정신이란 게 뭔지에 대해서 암기를 못 하셨어도 저희가 어차피 자막으로 나중에 넣을 거라서 네. 협동조합의 뭐 7대 정신이라고 하나요? 뭐가 있죠? 7원칙. 7원칙. 네, 네. 정신이든 원칙이든 네, 네. 협동조합에 대해서 좀 아카데미컬하게 조금 정리해 주시죠. 네. 네. 이게 좀 협동조합이 굉장히 민주적이어서 제가 말하는 정의가 정답은 아닙니다. 아, 네네. 네, 그리고 협동조합에 대한 정의는 계속 바뀌어 왔습니다. 네네. 네, 그걸 다 허용합니다. 지금의 제가 이제 외워서 읊어드리려고 하는 것은 국제협동조합연맹이라고 네네. 유엔 산하에 있는 가장 큰 단체가 두 개가 ILO하고 ICA인데요. 네. ILO는 국제노동기구고 네. ICA는 국제 협동조합연맹. 이런 거. 우리나라의 농협도 ICA 회원이고요. 네네. 아이쿱도 ICA 회원이고 네. 저희도 ICA 회원이거든요. 아무나 회원 가입할 수 있는 거예요? 돈을 내야죠. 돈을 그리고 내야죠. 협동조합이 맞는지 이제 심사를 합니다. 아, 근데 네. 어쨌든 그 회비를 매년 내야 됩니다. 아. 근데 그 ICA가 정한 네. 이런 데가 협동조합이다라고 하는 이제 기준이 네. 있습니다. 이게 몇 가지 안 되는데 7가지. 네. 원래는 5가지였다가 6가지, 7가지 늘려왔는데 네. 이게 이제 한 100년간 논쟁을 해오고 있는
원칙이에요. 네네네. 해묵은 논쟁인데 네. 협동조합의 다른 별칭 중에 하나가 오래된 미래거든요. 네. 예. 200년이나 됐으니까 오래됐는데 네. 아직도 우리의 미래예요. 첫 번째 원칙이 뭐냐면 우리는 주식회사를 업그레이드를 이렇게 했다. 네네. 첫 번째 주식회사는 한 번 주주가 되면 탈퇴를 못합니다. 내 주식을 다른 사람한테 팔 수는 있어도 내 주식을 회사 보고 내주세요. 제가 삼성전자 주주인데요. 한 주 갖고 있어요. 한 주. 예. 삼성전자에 가서 제 주식 사주세요. 그럼 안 사주거든요. 네네. 근데 협동조합은 탈퇴가 가능합니다. 이게 가입이 가능하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탈퇴가 가능한 건데요. 예. 그래서 개방적인 멤버십 제도를 씁니다. 이건 주식회사는 절대 없는 거예요. 네네. 협동조합이 협동조합이냐 아니냐는 개방적이냐 아니냐를 일단 평가합니다. 자격을 갖추고 있는 네. 농민이 농협에 가입하려고 할 때 네. 농협에 거부하지 않습니다. 네. 다만 제가 가입하면 거부합니다. 전 네. 농민이 아니거든요. 네네. 자격이 있는 조합원에 대해서 거부하지 않고 근데 가입 조합원이 됐는데 탈퇴하고 싶으면 그분의 지분을 고스란히 내드리면서 나가시도록 잘 안내드립니다. 네. 그게 이제 개방적인 회사 조직이에요. 네. 투자자들은 이게 개방할 수 없는 게 네네. 돈을 빼버리면 회사가 바로 무너지잖아요. 우리 협동조합은 투자자 회사가 아니고 소비자 회사고 사업자 회사고 노동자 회사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뜻을 달리할 때는 언제든지 나갈 수 있도록 개방해드립니다. 이게 첫 번째 원칙이고요. 두 번째는 투자자 회사들은 누가 투자를 많이 했냐 가지고 지분율로 투표를 하죠. 그렇죠. 그래서 네. 51% 가지면 왕이 됩니다. 그렇죠. 이 협동조합 하는 사람들은 민주주의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내가 노동자 협동조합에서 일을 남들보다 2배 많이 해도 투표권을 2배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냥 1인 1표. 왜냐하면 이 협동조합을 통해서 자기의 삶을 영위하는 건 같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한 표만 주는 거죠. 뭐 대한민국하고 비슷하게 닮았죠. 뭐 삼성의 대주주가 저보다 세금을 100만 배는 많이 내겠지만 대통령 뽑을 때는 한 표밖에 안 주잖아요. 네. 협동조합도 이사장을 선출하거나 이사를 선출하거나 사업 계획을 승인하거나 최종적으로 우리 협동조합을 없애버리자고 해산을 결정할 때도 한 표밖에 안 줍니다. 민주주의 국가예요. 민주주의 회사고. 그래서 이게 두 번째로 원칙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1인 1표. 1인 1표. 네. 세 번째는 우리는 경제단체예요. 네네. 종교가 달라도 나가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교회 안에서 협동조합이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네. 성경책 공동구매 협동조합 만들 수 있거든요. 근데 홍길동 회원이 개종을 하셔서 불교로 바뀌어도 성경책만 사면 탈퇴시키거나 제명시키지 않습니다. 경제적 단체예요. 이게 이제 세 번째 원칙이고 네 번째 원칙은 우리나라의 이제 농협 같은 데들 때문에 생긴 원칙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정부가 네네. 간섭하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스스로 자립해 있냐, 외부 간섭으로부터 독립해 있느냐가 네 번째 원칙이고요. 네네. 이게 이제 옛날에 소련의 협동농장 이런 데들이 협동조합인 척하는 것을 ICA 쪽에서 좀 막으려고 했던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임명하는 농협 이런 거는 협동조합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려고 네 번째 원칙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원칙은 협동조합이 만들어질 1844년에 애처로운 현상 때문에 생긴 건데 그 당시에 조합원들 28명이 시작했던 그 협동조합의 대부분이 문맹이었어요. 근데 이분들이 한 3,000명쯤 조합원이 늘어나니까 총회를 하려면 뭐 글자를 읽어야 되잖아요. 네네. 돈이 얼마나 남았는지 네. 자기 지분이 얼마인지 이걸 그래서 이제 글자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이제 발전해서 교육의 원칙으로 교육의 원칙. 협동조합에 오면 누구나 교육을 받아야 된다. 글자 모르는 게 자랑이 아니라. 그래서 어디까지 갔냐면 지금 몬드라곤 협동조합은 대학을 운영합니다. 4,000명이 학생이 있는 몬드라곤 대학교를 협동조합이 거의 무상으로 운영해요. 이런 것까지 갈 수 있는 교육의 원칙. 그다음에 여섯 번째는 이제 1960년대에 만들어진 이제 이거는 협동조합의 뭐랄까 전략적인 선택인데요. ICA가 한 전략적인 선택인데 협동조합끼리 협동해라. 너무 당연하게 들릴지 몰라도 그거를 원칙으로 채택하는 건 좀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협동조합이 같은 값에 같은 조건이면 주식회사하고 거래하기보단 협동조합하고 거래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협동조합이 많이 만들어지는 것이 조합원들이나 사회에 훨씬 더
더 정의로운 일이 된다고 믿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네네. 그걸로 인해서 협동조합들이 많이 성장합니다. 네. 그래서 협동조합은 잘 보면 하나의 그룹처럼 행동해요. 네. 그리고 이게 어느 정도 큰 그룹이라고 볼 수 있냐면 ICA가 포괄하고 있는 건 세계 경제의 한 15%에서 20% 정도예요. 조합원 수로 한 10억 5천만 명, 중국 인구만큼 되죠. 그러니까 그 정도가 되는 곳들이 서로 협력할 수 있도록 하는 원칙을 정했고요. 이제 80년대에 오면 21세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생각하면서 네. 협동조합들이 이제 그 ICA 총회를 하는데요. 네. ICA 80년 총회에서 이런 거를 한번 R&D를 시킵니다. 네. 레이들로 박사라는 분한테 의뢰를 해서 21세기에는 협동조합이 어떻게 될까? 이런 이제 연구를 시켜서 R&D 결과로 21세기 협동조합에 대한 책자를 하나, 지금도 굉장히 협동조합에서 가장 유명한 소책자인데 21세기 협동조합의 이제 비전을 담은 서기 2000년의 협동조합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권유하기를 협동조합은 앞으로 협동조합들끼리만 협동하지 말고 지구의 온난화, 인류의 기아, 인류의 가난에 대해서 책임져야 된다. 라는 비전을 제시합니다. 이게 이제 그걸 다 묶어서 한마디로 하려니까 나온 용어가 커뮤니티 컨선이거든요. 그러니까 커뮤니티는 국가가 될 수도 있고 인터넷 커뮤니티가 될 수도 있고 인류가 될 수도 있는데 지역사회가 될 수도 있고요. 그 지역사회 문제에 대해서 협동조합은 책임이 있다. 반드시 컨선해야 된다. 라는 거를 원칙으로 95년에 채택합니다. 그래서 왜 일반 주식회사에서 이렇게 좀 착한 주식회사들이 CSR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 기업의 사회적 책임. 협동조합은 원칙에 들어가 버렸어요. 그게. 그걸 안 하면 협동조합 정신이 없는 걸로. 그러니까 전 세계에 있는 170만 개 협동조합의 의무조항으로 들어갔어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협동조합 기본법에도 그게 들어와 있어요. 자기들은 협동조합인데 몰라요 이렇게 주장해도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법에 들어있고 그렇군요. 자기들이 정관을 신고할 때 거기 들어있어요. 그게 없으면 통과를 안 시켜줍니다. 네. 자기들은 자기들 정관에 그게 있는지 모르는 사람들도 가끔 있을 수 있는데 네. 실제로 다 있어요. 네. 그래서 이 7가지를 실천하는 소비자 기업, 사업자 기업, 노동자 기업이 협동조합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중요한 게 사업자, 노동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기업이라는 게 더 중요하다. 아, 지금 엄청 중요한 얘기를 해주셨어요. 너무 의미 있는 얘기를 해주는데 이 방송을 보는 사람들이 여기서 많이 떠나가게 채널이 돌아가게 어렵다. 너무 좋은 얘기인데 어려운 얘기다 보니까 네. 협동조합에 관심 없는 사람들은 떠나가겠어요. 죄송해요. 하지만 꼭 네. 이 방송 여기 꼭 이 부분만은 꼭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하나 혜택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방문해 주셨으니까 지금 7대 협동조합 정신에 레이드로 박사처럼 정신 하나를 보태주세요. 정창윤 정신을 이제 7대 정신 말고 정창윤이 제안하는 추가 네. 협동조합 정신을 하나 여기서 발표해 주시죠. 네. 경험 많으시니까 그동안 이게 좀 더 추가됐으면 좋겠다 했던 것들이 네.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에만 저는 지금 네. 해당된다고 보는데요. 네. 추가되는 게 아니고 원래 있던 정신인데 좀 네. 강조하고 싶은 게 네. 스스로 돕는 것. 스스로 돕는 것. 자조. 한자로 쓰면 이제 자조인데요. 그게 뭔 뜻인가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나 네. 이런 곳에서 정부 지원 협동조합 육성 사업들을 하다 보니까 네. 그런 정책자금 전문 수령인들께서 협동조합을 자꾸 만드세요. 네네. 그분들은 협동조합 안 만드셨으면 좋겠고요. 네. 협동조합은 정부의 지원을 기대하는 게 아니고 네. 스스로 자기가 삶을 개척하고 회사를 만들어서 잘 살고 네. 그 다음에 남을 돕는 거예요. 아. 7번째가 남 돕잖아요. 네. 우리 협동조합의 원칙이. 그래서 남을 도우려면 우선 자기부터 살아야 돼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거. 저희 그게 방송도 좀 잘 돼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자극적인 카피를 하나 말씀해 주신 걸 바탕으로 뽑겠습니다. 정창윤 원칙 해가지고 마지막 8번째 정신에서 협동조합을 지원하지 말아라
이게 네네네. 네, 협동조합 감사합니다. 8대 정신으로 저희가 여기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협동조합답게 하는 곳이 지원을 받은 곳이 있어요 이미. 근데 되게 아이러니한 게 저희가 지금 이제 구독자 1000명을 앞두고 있고요. 와. 예. 아 근데 네. 저희가 이제 들어간 노력과 시간에 비해서 너무 열심히 못해서 너무 죄송한데 네. 아마 이 방송이 나갈 때쯤엔 1000명이 넘을 것 같아요. 지금. 오. 근데 저희가 되게 아이러니컬한 게 협동조합 관련 지원 사업이 대박이 났어요. 그 컨텐츠가. 정말요? 네. 네. 거기 한 우리도 분이 되게 많고, 예. 수양공인 시장진흥공단에서 협동조합 관련된 컨설팅하는 분이 방송분이 거의 만회 이야. 조회수에 가까운 네, 저희 네. 채널에서 엄청 큰 네, 거거든요. 큰 거죠. 네. 근데 이게 지금 반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요것도 빵 터졌으면 좋겠다는 네. 희망상. 저는 협동조합 하시는 분들이 정말로 스스로 돕는 방법은 도움을 받은 걸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고 받은 거에 대해서 내가 잘 돼서 그걸 가지고 기부를 하시면 돼요. 예. 그건 네. 뭐 협동조합들이 늘 그렇게 해왔어요. 네네. 매직 악셀! 안녕하세요. 매직 악셀의 순입니다. 매직 악셀에서는 저희 방송에서 다루지 못한 세부적인 내용이나 재밌는 내용들을요 리포트로 만들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리포트가 궁금하신 분들은 좋아요, 구독, 알람은 필수! 그리고 자신의 메일 주소를 댓글로 남겨주시면요 저희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매직 악셀!